안녕하세요. 서비스 인문학의 김철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와 우리 인간 사회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인문학은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휴머니즘,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반려자, 그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우리 백년해로를 하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죠. 그런데 점점점 산업화 시대가 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우리 세상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요. 또 앞으로는 반려로봇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은 어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이 산업혁명, 과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부터 짚어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AI 얘기하죠. 이렇게 지능정보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는 초연결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라서 엄밀히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시대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진행 중이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차례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물결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도 한쪽에서는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하면 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 분은 세상이 바뀌는데 난 이것도 몰라서 어떡하지? 아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점진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기술 혁신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당장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어떤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해지는 그런 또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만 할 것인가, 좋게만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허와시를 또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죠. 사실상은 굉장히 풍족해지는 것 같고 편리해지는 것 같고 이런 자동화가 생기니까 굉장히 빨라지죠.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정보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금방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런데 그런 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니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 기업이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또 기업들은 그런 시대에 따라서 도태되기도 하죠. 또 일자리가 처음에는 대량 생산 체계돼 가지고 많아졌지만 이제는 점점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일은 더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됐어요. 퇴근해가지고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또 무슨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또 요구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이런 산업혁명이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앞으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현실로 나타날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로봇은 일을 하고 사람이 쉬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죠. 과연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사람은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제대로 잘 쉬는 분들 계세요? 저는 제 주변 사람은 고사하고 저도 제대로 잘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잘 못 쉬고 살까요? 얼마든지 편한 세상이 됐는데 정작 우리는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돼가지고 주말에 잘 쉬었어? 그러면 집에 있었는데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겪어왔던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어요.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공업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70년대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단 없는 전쟁 해가지고 그런 슬로건으로 정말 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죠. 또는 기술이 발전하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기랑 또 반대로 가게 되는 편해져야 되는데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것과는 다르게 정서적인 또 편견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쉰다, 쉼. 여러분 쉰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들이요 부정적인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쉰다, 논다,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 보고 지금 뭐해? 저요 쉬는데요. 왜 쉬어? 공부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들.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이 사람이 불성실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능력이 없거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것을 좀 내다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선진국들을 보면서 그런 선진 사회들을 보면서 좀 가늠할 수 있죠. 그 선진 사회들이 이런 똑같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여가 시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부부 공유 여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같이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활동,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중산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소득 얼마 이상. 그런데 선진 사회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하는 데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하는 거에 반대, 쉬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 사회에서는 뭔가 쉼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 바로 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쉼의 궁극적인 목적은 리크리에이션,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세 가지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될 게 세 가지로 개념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그 쉼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죠. 숨을 쉼. 그래서 숨 쉰다는 게 뭐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활동, 꼭 지켜야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든지 사회의 질서,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쉼의 첫 번째는 기본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쉼과 이제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쉬움이라고 하는 거,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이죠. 자기 천부적인 재능을 일찌감치부터 발견을 해서 그것을 발휘하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 시험에 막 1등으로 되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운동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을 밤새워 일을 해도 마치 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쉼표를 의미하죠. 쉼표는 우리가 문장에서 멈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문맥에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또 너무 많이 찍게 되면 또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삶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드시 멈춤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자주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멈춤이 없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쉼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요소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기업이나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관리하는 일을 우리가 쉼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래의 가치는 이런 쉼의 개념을 잘 적용하는 세 가지 분야의 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을 지키는 예서 건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윤리를 지키는 거라든지 또는 두 번째 쉬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 산업들, 이런 서비스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여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환대 산업들, 명상이라든지 스포츠,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신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한자의 휴, 쉰다라고 하는 휴와 돈을 의미하는 머니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휴머니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쉼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 이걸 가지고 4차 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신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인간 세상에 고부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서비스 이야기 서비스 인문학의 김철원이었습니다.